안녕하세요. 레몬이와 함께하는 4월 1일 신문 읽기 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인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본 자료는 매일경제신문을 기반으로 하였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70%에게 최소 10만 정도 현금성 지원이 있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추경을 26조 2조 원을 확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추경원은 우리나라 세수가 많이 걷게 되어서 이 세수로 인해서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국채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이 없는 없는 추경이라고 저희는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시면 고유가 부담에 10조 원 정도 쓰고요. 민생 안전에 2조 원 정도 쓰고 산업 피해 최소화에 2조 원 정도 쓰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과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얼마나 돈을 받을지, 현금성으로 얼마나 지원할지인데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지급 정도 될 수 있다고 지금 신문에서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가장 큰 뉴스가 뭐였냐면 환율이 153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은 총재에서는 현재 환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게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환율이 갑자기 급등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한은 총재의 여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환율이 좀 올라서 한은에서 이걸 개입을 해서 좀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말을 좀 바꾸는 형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어제 말했던 근로자 추정법 추정에 대한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선 이게 다 비용으로 측면하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서 고용돼 있는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로자의 질을 얻을 수 있어서 좋지 않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또 다음 뉴스로 보시면, 달에 지금 헬륨가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지금 스타트업이 나와서 지금 헬륨가스를 채취하겠다. 마이너스 3의 헬륨 값인데, 사실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내일 제가 한번 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이제 우리가 과연 전쟁 추정으로 26조, 아까 전쟁 추경으로 해서 26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과연 3인 가정 기준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800만 원 이하면 한 1인당 1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하위 70%까지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상위 30%가 거의 세금의 80% 정도, 90% 정도를 거의 부담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뭐 역차별이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근데 사실 상위 30%의 사람들은 이 돈이 과연 10만 원, 20만 원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사람들한테 누구나 돈을 받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이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받고 또 임팩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사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최고가액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너희가 손해본 만큼 웬만한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서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팔자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그냥 조금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한국 돈으로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지금은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유사에 우리 국가의 비축률을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 비축률에 대해서 이제 대여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기업들이 이게 쓸 수 있게끔 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산업부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적으로 빨리 대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세법사위원장에 지금 서영교
그 법사위원장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법사위원이 가진 중요한 무게이다 보니까 아마 원래 중진위원 되는 게 맞지만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이제 추미애 그 의원이 전 법사위원장이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이 법사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실 좀 많이 무책임해 보이고요. 자기 정치를 위해서 법사위라는 큰 거를 그만두고 과연 갔을 때 경기도지사를 도전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 경기도지사를 도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지사를 도전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주당밖에 경기도지사를 지금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만 뽑히게 되면 거의 경기도지사가 뽑힌 게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거의 들 정도로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욕심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는 과연 그게 꼭 옳은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지금 주요 법안들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밀려 있는데 굳이 그걸 법사위를 그만두면서까지 경기도지사를 도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아쉬움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서울시장 또한 보면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정현희, 정원호가 돼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 오세훈, 윤희숙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거의 우세한 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주자인 정원호 이제 전 성동구청장이 거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하고 붙든 박수민하고 붙든 윤희숙하고 붙든 지금 정원호 전 구청장이 지금 이기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조금 밀어주는 경험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탈퇴했던 기정현 공관위원장이 탈퇴하고 다른 공관위원장이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새로 뽑힌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별 그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다 됐고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미 탈퇴한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무책임한 탈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기가 공관위원장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바로 탈퇴를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랍에서 지금 전쟁 비용을 받아내고 유럽에는 보복을 하겠다는 트럼프가 지금 사실 종전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데 사실 이 보시면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자기들 뭐 나토를 탈퇴를 하니 미국이 탈퇴할 텐을 많이 하니 해도 유럽은 사실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트럼프가 했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연공도 열어주지 않았고 영국 또한 연공도 열어주지 않았고 이 두 국가 모두 되게 미국과는 친했지만 지금 현상을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거의 친하지 않고 거의 뭐 적대적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네 길 가고 난 내 길 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계 전체 자체가 그냥 다 미국으로 인해서 다 마위를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유엔도 필요 없고요. 나토도 필요 없고 그냥 각 개인 국가가 각 개인 국가가 원하는 이익으로 다 가야지 다 가자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통행료를 뭐 한 척당 31억을 부여한 다음에 미국과 희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보호빈 명령으로 뜯게 되는 거죠. 뜯어서 그냥 같이 희화하자. 우리는 뭐 이거 해가지고 전쟁 비용 받아내고 전쟁 충격을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또 들고 있고요. 트럼프에 대한 간단한 또 소식을 하자면 트럼프가 지금 요번에 뭐 자기 기념관을 세운다고 자기가 47대 대통령인데 47층짜리 빌딩을 세워서 거기에 뭐 자기 비행기도 놓고 직무실도 놓고 대회의장 놓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뭐 2조인가 3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서 현직 대통령이 자기 기념관을 세우는 건 사실 이례적인 경우고요. 트럼프는 지금 또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자기 이름의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 이름을 변경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엔 좀 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가 지금 이제 신현송 한은 총재로 지금 후보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같은 경우는 사실 매판이 비둘기판이 사실 좀 애매모호하지만 이분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에게서는 이분이 실용적 매파로서 금리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 이 현 국가의 상황을 봤을 때 금리를 오르게 되면 물가는 잡히겠죠. 하지만 물가는 잡히는 대신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부채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해서 다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그 이자 비용을 누가 내냐? 국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내서 신용대출도 하고 가계대출도 해서 집도 사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필요한 데 돈을 썼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좀 지켜봐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우리 공정관리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혼자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폐지해서 국민이라든지 기업에도 이제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부터 사실 이런 정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권한이라든지 뭐 권한들을 나눈다, 쉐어한다는 의미는 되게 좋게 지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미 해군과 군사 지원함을 설계부터 참여해서 마스가 1호로 수주하겠다. 지금 1호 수주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새 지금 제일 많이 뜨고 있는지 LIG 넥스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넥스원이 LIG DNA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지금 많이 뜨고 있어서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지금 유가가 너무 폭등했기 때문에 유가라기보다 이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항공유가 많이 폭등해서 조금 힘들다. 그래서 지금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시면 뭐 특별하게 지금 뭐 AI 플랫폼 기업으로 뭐 KT가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KT 같은 경우는 이미 통신에서 거의 한국통신의 전신기업 그 후신기업이지 않습니까? 한국통신이 전신기업인데 충분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캐시카우를 찾아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 다이소 매출이 한 1조를 넘었다는 예전에 들긴 들었는데 2022년도에는 2조 9천억을 했고요. 지금 2025년도에는 5조 4천억을 하고 있어서 벌써 지금 5조 원 매출 5조 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소가 정말 대단한 기업인 게 처음에는 1,000원짜리를 팔았다가 지금 이제 다이소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5,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그 군을 두면서 해서 되게 대신 다양한 군을 두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비용을 다 줄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엑기스만 뽑아놓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싸게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나라 다이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지금 힘든 게 M&A도 지금 많이 사실 안 되고 있어서 M&A를 하게 되면 우리 예전에 그 세무에 관련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M&A를 해야지 세무회사가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많이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조금 그 세무회사도 조금 어렵다고 하고요. 우리 오늘 레모니가 자고 일어나서 기분이 참 좋은 상황이라서 지금 잘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삼전하고 지금 하이닉스를 우리 개미들이 투자를 했는데 3명 중에 한 명은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13%인가 14% 정도 급등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이게 종전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영상이 14분을 넘어가서 1편은 오늘은 이거 마치고요. 후속판으로 또 2편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이가 좋아서 하려고 했는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